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23일이죠. 두산 밥켓,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한국정보인증, SCI 평가 정보는 그냥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하였고요. 증시가 좋게 시작을 했다가 장 중반에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마무리를 했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조금 내렸고 다우는 조금 약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다른 나라 증시들은 좀 반등을 하고 좀 진행을 되었는데 어, 또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역시나 이제 FOMC 회의록에 의하면 막 어느 쪽에 무게를 실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니고 테이퍼링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전보다는 확실히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중립적인 그 자세를 취하면서 약간 이제 시장 전체에 좀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요.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또 급락을 할 수 있고, 아니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3200포인트와 2970포인트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증시가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점.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선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증시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해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일단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4월 달 말부터 해서 지금 5월 달 해서 이렇게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보기에도 한 10조 가량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되기 직전부터 좀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하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거와 함께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젠가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이 이탈했다가 다시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탈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좀 좋긴 합니다만 여전히 어느 한쪽으로 매수를 강하게 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워낙 이제 변동폭이 큰 지수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큰 하락을 겪고 좀처럼 이제 반등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00포인트를 다시 도전을 해서 확실히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이오주, 뭐 진단키트주, 반도체 기술주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올라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전 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0.5% 올랐고요. 나스닥 100 한 0.5% 내렸네요. 뭐 어제 그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럽 증시도 조금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고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또 급락을 했고요. 암호화폐 요즘 계속 이제 돈이 좀 빠져나갈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한국 10년물, 뭐 미국 10년물 거의 다 비슷한 금액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왔으면 하고요. 6월 달 이제 거의 다 왔는데 6월 달에는 코스피 코스닥 한번 다시 정고점 노려봤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한다면 증시 하락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산 먼저 보겠습니다. 그간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8만 원까지 또 치고 올라갔다가 8만 원 찍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음봉으로 좀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면서 떨어진 것은 사실 당분간 조금 쉬어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던 8만 원까지도 단숨에 올라갔지만 그간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4만 원대에서 단숨에 8만 원대로 올라가 버리니까 거의 뭐 2배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두산이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그 인적 분할, 흡수합병에 대한 이슈와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두산그룹이 아주 신사업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는 두산그룹에 좋게 보고 있고요. 드디어 진짜 제대로 된 부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뭔가 비전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비전이 엄청나게 치고 나오면서 두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장기 이평선을 다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두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원래 주가를 형성하던 이 10만 원대 가격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 21선과 좀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요런 퐁당퐁당도 너무 급하게 올라가죠. 네. 21선도 찍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참 일단은 뭐 요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로 본다면요. 그래서 7만 원, 7만 2천 원 정도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오늘 이제 기관이 좀 매도를 했죠. 그래서 기관이 매수할 때는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가 기관이 매도할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조금 매도하면서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전체적인 수급이 좋기 때문에 두산은 저는 계속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밥켓이고요. 두산 밥켓도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자, 이제 21선에 있는 변곡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21선을 찍고 또 한번 양봉으로 올라간다면, 네, 여기 5만 원대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거고요. 거기서 더 치고 나간다면 충분히, 네, 요 5만 원 후반대까지도 단숨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한 날인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을 딛고 반등을 하지 못하고 좀 거래량이 약간 실리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 요 정도 네 4만 원 여기죠. 네, 4만 5천 원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지금 건설 경기 호황에 따른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외국인이 계속 이제 두산 밥켓을 사모아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두산 밥켓은 또 배당금을 많이 주거든요. 원래는 1,200원 정도 주었는데요. 올해 그 이상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은 천천히 사모아 간다는 개념으로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내일 좀 양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다음은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이 이제 23,6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투자자는 기간이 3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또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한국전력을 또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증시 전체에서 외국인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인 매도로 좀 이탈을 하는 것 같고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간 한국전력을 주로 주가를 눌리고 있던 이 기간이 계속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했고요. 금융투자,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은 뭐 또 매도를 했지만 서서 이제 이 한국전력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세 인상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국과 어디죠? 네, 미국, 네, 원자력 협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주가 반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큰 의문선을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위로 돌파를 한 것이 아니고 옆으로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좋은 소식이 한번 나온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기 평선도 이제 아래로
두고 있고요. 위로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한번 힘줘서 매수를 좀 해준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고요. 400원 하락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1,150, 500원 정도를 좀 지지를 하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네,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래서 21선을 뚫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한국항공우주 입장에서도 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사일 관련해서 그 거리 제약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그 우주선이죠. 네, 로켓을 이제 시험 발사를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사일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미사일에 따라 우주 산업도 계속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해서 화성에 지금 진입을 좀 했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겪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이 하나 쪽과 이제 한국항공우주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한번 턱이 있었던 자리를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뚫지 못하고 4만 원 정도가 크게 좀 저항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이 하락 추세, 이 하락 음봉이 뭐죠? 의문구름이죠. 이 의문구름도 한번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가 주요 저항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본다면 분명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는 한국정보인증이고요. 50원 하락해서 6,820원. 네, 그래서 이 한국정보인증도 상당히 이제 큰 의문 구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문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시 7,000원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 올라갔을 때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도 오랫동안 이제 이 가격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 보안주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SCI 평가 정보고요. 20원 상승해서 4,000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도 마찬가지로 한국정보인증처럼 바닥 근처에서 또 주가를 형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강하게 의문구름을 돌파하면서 나갔는데 다시 한번 하락을 시켰고요. 이렇게 재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자는 외국인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떠 있는데, 자, 일단 SCI 평가 정보, 저는 사실은 네, 요 정도에서 크게 많이 올라도 이제 요 정도 자리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은 크게 리뷰를 더 이어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큰 말씀이 없으시면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도 요 자리에서 머물다가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보고요. 지금은 증시 전체에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면서 좀 눌러지는 경향이 어느 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네,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과 두산 팝켓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